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최진호 대표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초면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구면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기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기준이 없거나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이 안 잡히신다면은 현재 시장 자체가 또 수익 보기도 정말 힘들고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많이 손실을 보고 있거나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좀 투자의 길잡이가 되드리고 또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만이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면밀하게 좀 살펴봐 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적어 왔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뭐 방송사는 좀 4곳 정도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좀 많은 투자 그룹에서 경력을 좀 많이 쌓았고 현재는 좀 JDI 쪽에서 현재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양력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그 강의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목차 부근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 아마 강의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1강 같은 경우는 좀 주식 투자의 필수 요건을 좀 정리를 해왔고 2강은 좀 지지와 저항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강 같은 경우는 좀 주식 초보자가 투자 실패를 하는 이유 그리고 4강 같은 경우는 종목 선정 시 어떻게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약 1시간 가량 동안 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한테 1강 굉장히 좀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이 시장, 현재 또 어려운 시장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단하게 적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 말은 즉슨 아래 저가 부근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듯이 최고점이나 그리고 고가 부근에서 팔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좀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근에서 굉장히 좀 호재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차마 내가 여기 부근 때는 파악을 했어도 매수할 용기가 전혀 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사지 못하고 후회를 하게 되고 자, 그다음 올라가고 나서 온갖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뭐 계약 수주를 했다거나 뭐 M&A 계약을 했다거나 굉장히 호재성 연달아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 이게 지금 가치주구나. 그리고 이게 성장주구나 하고 그 판단하에 좀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거의 매수를 하거나 매수를 하고 나서 일정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돼도 여기서 어느 정도 변곡 구간을 체크하지 못하고 바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를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깨에서 사가지고 무릎에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씩 보고 있다고 한들 장기적인 국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다음 강의 시간에 확실하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0년을 바라볼 주식이 아니면은 10분도 소유하지 마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 있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결국에는 쉽게 뜻풀이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자, 10년을 바라볼 주식,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불과 내가 매수를 한지 5분, 10분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았어요. 자, 이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았는데 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이 내 심리를 자극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마이너스 한 1%나 마이너스 2%, 좀 많게는 3%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 존재를 했을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심리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심리가 지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종목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매수 관점을 잡고 매수를 하셨다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 2%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한들 전혀 마음에는 불안감이 조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이고 이 종목이 어떤 관련주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결국에는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10년을 바라볼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소유하지 마라. 말은 똑같습니다. 내가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조정이 나온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오늘 하루가 됐든 내일이 됐든 내일 모레가 됐든 수익으로 가지 않거나 어느 정도 보합권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심리가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소리를 이렇게 지금 뜻풀이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잘 안 풀릴 때는 쉬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수 중독. 내가 매수 버튼만 누르는 거죠. 지금 시장이 어느 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글로벌 악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냥 종목이 급등을 하거나 이 종목이 좋아 보이거나 이 종목이 지금 어떤 구간에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냥 단순히 매수 버튼만 누른다는 거죠. 자, 시장도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마다 뭐 수익을 낸다면 굉장히 좋은 스탠스를 가질 수가 있지만 내가 어느 시장의 흐름을 보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지금 어떤 시장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해줄 만한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올 만한 투매 물량이 나올 만한 악재 스탠스가 존재를 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 흐름을 보시고 나서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든 매도 포지션을 잡든 아니면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든 그리고 하나 관망 포지션을 잡든 이렇게 총 4가지의 포지션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관망이나 뭐 매도는 하실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종목이 떨어지고 있으면 불안감에 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매수 포지션의 비중이 월등히 많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내가 내 손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으면 이 종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보합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든 책임은 본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종목이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연달아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잘 안 풀릴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손해를 봤어요.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자, 손실을 봤으면은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만에 내가 복구를 해야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느 일정한 급등주를 찾아가지고 매수라는 의견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보면 다행이지만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시장이 안 좋고 좀 안 풀린다 싶으면은 쉴 줄도 알고 관망하는 자세도 우리가 갖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물타기 하지 마라. 물이 물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종목이 일정 수준에 올라가고 내가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종목이 어느 적정 저항가를 돌파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정말로 시장의 100%라고 치면은 거의 한 10%, 20%, 적게는 10% 미만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내가 매수한 평단가보다 조금 더 눌러주거나 갑작스럽게 어느 일정 구간에서 투매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입니다. 자, 물타기 한다고 하죠. 자, 이 추가 매수인데 추가 매수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게 되면은 저 같은 어느 일정한 부분에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나서 이 종목이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을 받거나 어떠한 시장 악재, 스탠스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데도 밀린다면은 추가 매수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죠? 비중도 비중이지만 평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칼날의 주가가 있는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추가 매수, 즉 비중을 태운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중만 오버가 되고 내가 평단을 조정하려고 했던 이 추가 매수가 내가 애초에 처음에 매수했던 그 평단가와 그리고 추가 매수 이후의 평단가 차이가 얼마 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 번 내지 두 번의 어느 구간, 변곡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만 추가 매수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추가 매수를 계속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평단이 확실하게 조정이 됩니다. 자, 평단도 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위험 리스크도 완화가 되고 비중 또한 내가 축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식은 심리전이다. 자신을 다스려라. 자, 이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기법도 있고 매매 방법도 있고 어떠한 뭐 돌파 매매라든지 눌림목 매매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내가 이런 기법들을 알고 있어도 이 심리 자체가 지배가 돼버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구간이나 내가 알고 있는 기법에 관해서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들을 대부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심리전입니다. 내가 심리전에서 졌다는 겁니다. 주식은 일정하게 심리 스탠스로 좀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는데 이 기법 자체가 외우는 데나 익히는 데, 내 걸로 만드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심리전, 심리 7, 그리고 기법이 3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심리,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충동 매매는 후회의 근본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충동 매매 혹은 내동 매매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 내가 이 종목에 관해서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이 어떤 관련주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계속 급등을 하니까 내가 이 급등하는 거에 올라타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전혀 정보나 이런 것도 없으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이게 충동 매매입니다. 내동 매매이기도 하고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내가 뭐 1, 2%운 좋게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상한가도 볼 수가 있겠지만 거의 80%, 90% 이상은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고 지금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지 날아가는지 이 부분을 내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차트적인 관점을 볼 줄 모른다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에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은 여러분들 좀 들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자, 이 말 풀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통적으로 투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대중이 급등을 하는 종목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급등하는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라는 관점을 잡게 됩니다. 이 추격 매수라는 관점을 잡고 나서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거나 급락을 한다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해도 내가 미처 손절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손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대중이 가는 길에 꽃길이 있다. 자, 고점 이렇게 추격, 급등하는 종목군에 관해서 위쪽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아래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보합권에서 조용하게 가고 있어요.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거래 대금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앞전에 우리가 구간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거래 대금 역시 굉장히 많이 터졌다는 거죠. 자,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봤다면은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지만 예전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을 시켰던 주도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군을 보합하는 곳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자, 보합을 끝마치고 나서 어느 일정한 구간을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경우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잡았다면 굉장히 100% 좋은 매매 관점이 되겠지만 오히려 돌파 이후에 내가 여기서 발견을 했다면 여기서 또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오히려 좀 눌림이 발생을 하면 눌림 이후에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는지를 꼭 체크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은 이 구간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변동성을 띠면서 종목이 위아래로 흔들려도 나는 저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혀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조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시나리오를 정한 대로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이 좀 시일이 이 정도 잡았는데 시일이 경과가 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느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는 관점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 평생 해야 하는 놀이가 주식이다. 주식을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자, 지금 같은 시장 조정 하락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 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조정이 끝났구나 하고 저가 매수세를 굉장히 좀 많이 넣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버티질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오늘이 장이 마감을 했어도 내일도 열리고 내일 장이 마감했어도 그 다음 날도 열리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했다면 평생 해야 될 놀이라는 거죠. 평생 해야 될 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종목이 지금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렇게 매매 관점을 잡고 시장에서 남아 있으셔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시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개미들은 10%에도 불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90%는 다 어디로 가냐? 결국엔 시장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깡통 찬다고 하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는 놀이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가장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 단어예요. 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다. 자, 머릿속으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근데 막상 이거를 실전에 투입을 시키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지막이랑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주식은 뭐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입니다. 내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주식이 아니고 아래 저가에서 사가지고 고가에서 파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급등주들 그냥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배 아프고 내가 왜 이 종목을 발견을 하지 못하고 매수를 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자, 우리 시장에서 종목들은 2,000개 넘게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정말 없을까요?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내가 어느 일정 구간 타점을 이미 예상 밖으로 벗어났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급등주 자체가 내가 생각한 타점 구간에 와 있으면은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어느 적정 돌파해 주는지 저항을 뚫어서 올라가는지 앞전 매물을 소화해주고 위로 올라가는지 이러한 관점들을 보면서 매수를 하시고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다라는 관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쭉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 저는 종목을 매수할 때 무조건적으로 지금 머릿속으로도 이미 담아져 있는 것들이고 이미 심리적으로도 이 필수 요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종목 하나하나를 발굴을 해도 이러한 것 전부 다 따지고 발굴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내가 매매하는데 많이 힘들다. 수익을 보고 싶은데 수익이 나지가 않는다. 그렇다면은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힘든 시장에서 안정적인 저가에서 이미 이제 출발을 해줄 만한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크게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강한 저항이 돌파가 되면 그 구간은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강한 지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라인대가 강한 저항선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왼쪽은 지금 상승 추세의 지지선, 오른쪽은 하락 추세의 저항선입니다. 자, 그림으로 쉽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일정한 구간을 꾸준하게 지지를 해주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 하락 추세 이 저항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정하게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추세가 끝이 났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항 가격대를 뚫지를 못하고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춰가는 이러한 패턴 형태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알기 쉽게 제가 차트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지선이 되겠죠. 여기 지지선을 이탈을 하니까 그 다음 주가 흐름이 아래로 쭉 빠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V자 반등 나오면서 회복을 시켜주죠. 회복시켜주고 나서 위쪽 저항대를 맞고 뚫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 안쪽에서 보합권을 이어가지고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돌파를 해줬지만 돌파해주고 나서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이렇게 주가가 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에서 꾸준하게 보합을 이어갔지만 큰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부근을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자, 상가스러 끝 마지막 부근대에서 여기서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주가 흐름이 위로 나오니까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추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입니다. 자, 여기가 지지 라인이면은 여기 저항대를 우리가 뚫고 나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파 매매 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한 박스권을 흐름을 위쪽으로 누군가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뚫어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는 매수 관점이 되겠죠. 자, 매수 관점이 되고 또 위쪽에 저항선이 존재를 합니다.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다음 봐야 될 건 뭐냐? 여기 지지선입니다. 주가가 지지를 해주는지, 만약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한 차례 손절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지지 라인을 돌파해주는 스탠스가 나오면 그때 다시 우리는 매수 관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얘기하면은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할들입니다. 상승 추세의 차트, 하락 추세의 차트들이 존재를 하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이 박스권 울타리 안에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 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락 추세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우리가 지지를 못 해주면은 매도. 자,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올리면서 위쪽 저항대로 뚫으면은 매수. 자, 이 정도만 지지선이랑 저항선 이해만 하시면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불안감이나 어려움은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은 똑같아요. 지지선을 우리가 지지를 해주는지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매수 맥점을 잡든지 매도 맥점을 잡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지가 되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이은 선이 지지선이고 반대로 저항이 되는 부분을 모아서 이은 선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오늘 교육을 끝마치고 나서 한번 선을 쭉 그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딱 그 부분대에서 캔들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또 투자 방법 보시게 되면 차트 하나를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지금 이쪽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지지를 해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저항선인데 저항을 돌파해주면서 고점을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쪽을 지지를 해주지를 못하니까 크게 빠지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쪽 돌파해주고 나서 앞전 매물대 부근대를 우리가 돌파를 하면 또 여기서 우리가 돌파 매매 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앞전 매물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급락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목을 쳐다보지 않거나 내가 매수를 설정했으면은 손절을 진행을 하거나 일정 구간에 지지해 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나서 추가 매수 관점을 잡거나 다양하게 대응 방안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랑 똑같습니다. 앞전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냐 돌파를 못 해주고 하락 추세로 잡아주냐 이 관점을 보는 거고 아래 이 부근대 확실하게 바닥을 잡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매집봉 형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간을 목격을 했다면 앞전에 저가 부근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고 거기가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매수 관점을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배열 차트와 역배열 차트입니다. 정배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존재를 하고, 역배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역배열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급속도로 주가를 급락을 시킨 겁니다. 대주주와 뭐 세력 간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합작을 해서 주가 방어를 하지 않고 쭉 빼게 되면은 이평선들은 역배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정배열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주가가 저평가 구간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주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상향 돌파 시 매수, 첫 번째 관점. 두 번째는 삼중 정배열 시 강세장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전부 다 정배열 상태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 종목이 지금 강세장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선의 지속성, 상승 후에 단기선이 하락 반전하면은 천정권 판단. 천정권은 뭐냐? 이 주가의 천장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장이다 생각을 하고 주가가 뚫지 못하고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거기서 관점을 또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은 매도 관점. 이거는 이제 이평선 관련해서 매매법인데, 중기 이평선이나 장기 이평선이 이 단기가 데드 크로스가 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매도 맥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삼중 역별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세장,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단중 장기선이 꼬이면은 우리는 매매를 좀 쉬어가는 단계. 그리고 중장기선이 지속적으로 하락 후에 이 단기선이 상승 반전하면 우리는 거기를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간단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내적 요인에는 기업의 영업 실적도 존재를 할 거고, 재무, 시장성, 성장성, 시장 점유율, 사업 이미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외적 요인에서도 이거는 이제 내수 경제의 문제입니다. 글로벌적인 악재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무슨 악재가 있다거나 호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 관점을 잡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 하락 패턴에서 매수를 하거든요. 하락 패턴에서. 그리고 나서 보합권에서 매도를 하고 상승권에서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쳐다보지 마시고 오히려 안전하게 이런 부분대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 그 관점을 저와 함께 하시면은 충분하게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성장하기 전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면은 노란 톡방 지금도 안내가 이제 나갈 겁니다. 그 안내에 따라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저가권에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함께 잡아봅시다.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종목 선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 이 부분을 제가 좀 나열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거래량을
확인을 하라라는 겁니다. 급등 시에는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주가는 하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거래량이 바닥을 찍으면 주가도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보합권 행보세를 이어가면서 거래량이 소폭 많이 줄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구간의 맥점을 체크를 해서 매수 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가의 움직임은 둔한데 거래량이 늘면은 추세는 미정이나 이 반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거래량, 주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보합권에서 답답하게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게 되면 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다가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관점을 준비할 시기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거래량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우리가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닌 거래 대금도 꼭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거래 대금은 그 주식에서 거래된 총 수량에 대한 금액을 표시를 한 겁니다. 2,000원 주식이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였다면은 통상적으로 거래된 금액은 20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을 우선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은 똑같은 틀 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동거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오고 원활하게 움직여야만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느 종목의 섹터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그 종목이 올라가든 하락을 하든 이렇게 답답한 스탠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거래된 금액의 크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리고 같이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졌는지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고 큰 호재성 뉴스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인기 있는 테마에 속해 있다든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거래량만 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기는 좀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가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이 조용히 증가하는 순간을 포착을 하고 나서 매수 버튼을 누를 줄 아는 그러한 강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미처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도 거래 대금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는 것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이 바닥으로 빠질 것 같고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절대적으로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분할 매매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의 비중을 다 실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두 번 정도 나눠서 비중을 실던지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에는 매수를 할 때는 추세가 완벽해질 때까지는 철저히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꾸준하게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몸을 가볍게 하는 이 징검다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주가가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거래 대금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해 나가는 이러한 관점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떨어졌을 때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 여력이 나온다면 거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비중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거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도 여러분들이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천정을 치고 다시 오르더라도 매수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천정을 치고 오르는데도 이 종목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를 전혀 분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리거나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하락을 합니다. 일정 구간 이 주가가 이미 상승 추세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이미 붙여 먹을 거 다 붙여 먹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으면은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다시 약하게라도 반등하면은 이것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재차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 어느 천정 구간을 딱 찍었어요. 찍고 나서 쭉 밑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한번 반등을 해주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이 종목이 또 가나? 라는 관점으로 잡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단기 상승에 그치고 재차 하락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매수는 하시는,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락 추세 그리고 선상에 놓이는 것이고 따라서 다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까 말이랑. 결국에는 종목이 고점을 찍고 천장을 뚫지 못하고 빠진다면 그 종목은 이미 시세가 끝난 겁니다. 시세가 끝났고 어느 일정하게 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다른 테마에 엮인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단독 호재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들로 상승했을 때 다시 봐야지 결국에는 이미 가격대가 많이 오르고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바닥권이 길수록 매수할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저가에서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매수를 해서 큰 폭으로 상승률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수익률을 다 챙겨가는 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바닥권이 거래량이 극도로 감소한 상태를 가리킨다. 결국에는 주가가 일정하게 상승이 다 나오고 나서 밑으로 쭉 급락이 나오면은 급락이 나오던 그 추세 구간이 어느 구간대에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을 만든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조정이 일정 부분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상승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빠르면은 한 달 안에 올라갈 수도 있고 길면은 1년,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을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은 쭉 차트를 다 보고 나서 어느 구간대를 지금 저항,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빠지고 있구나. 근데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크를 했으면은 이 종목은 곧 상승 출발을 해주는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우리가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일일 가격 변동폭도 줄어들고 이런 상태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이 박스권 보합에서 그 다음 상승 탄력을 받을 때까지 짧게는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3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뭐 6개월 뒤에 갔어요. 근데 우리가 1개월 차에서 발견해서 매수를 했으면은 5개월이라는 공백 시간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맥점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거기서 매수할 줄 아는 강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정확한 종목 선정 이유. 아까 제가 오늘 교육방송 쭉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냐?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고 꾸준하게 계속 강의에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 28일이죠. 코이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코이즈 어떻게 보냐고 저한테 물어보셨고 제가 세력이랑 같이 매집을 하실 거면은 진입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이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이 진입이 지금 막바지에 들어선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불과 한 달도 안 걸렸죠. 여기서 우리가 매수 관점을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달도 안 돼서 결국에는 이때 점상만 5번 이상 나왔습니다. 코이즈가. 결국에는 200% 가까이 수익을 챙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을 잡고 포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큰 수익을 다 보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작년 12월 23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오픈베이스 제가 매집주라고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픈베이스는 데이터 관련주거든요. 결국에는 이 오픈베이스가 뜬금없이 지금 안철수 관련주로 엮이면서 크게 급등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결국에는 저때 당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일주일도 안 돼서 급등을 하는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어느 정도 일정한 보합권에서 이렇게 매집력을 보여주고 박스권을 돌파해 주려는 시그널이 나와준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조정은 지금 끝났다. 그리고 보합권을 지금 이제 뚫고 올라갈 준비를 한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추천을 제가 드렸었고 그 다음 2주도 안 돼서 급상승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천장을 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조정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으면은 어느 또 일정 구간대에서 보합을 이어가면서 적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보 그때 당시에 다시 관점을 잡고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여태까지 강의 내용들 전부 다 들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두 종목을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매매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아마 좀 유익한 시간이 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급해드렸던 거 꼭 머릿속으로 체크를 하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종목들 한번 차트를 쭉 펴보신 다음에 선도 한번 그어보시고 지금 어느 구간대에서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어느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저런 종목들 나는 도저히 발견을 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맨날 저렇게 올라가는 종목만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노란톡방 안내가 나갈 겁니다. 거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바닥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성장주 다시 같이 잡으셔가지고 수익 폭도 이렇게 오픈 베이스라든지 아까 보신 대로 코이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크게 수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금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